저는 올해 72 김영희라고 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길고도 굴곡진 길을 걸어왔습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때는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편 집에 뼈를 묻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저 역시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시댁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셨고 늘 편찮으셨습니다. 제가 들어온 순간부터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아침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부엌에서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시부모님 식사부터 차리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밭에 갈 준비를 마치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가 굽도록 일해도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게 말했지요. 여자가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우리 어머니도 평생 그렇게 사셨어. 그 말이 제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눌렀는지 모릅니다. 내 삶은 이제 사라졌구나. 나는 그저 이 집안의 그림자일 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를 낳던 날 하루 종일 진통 끝에 겨우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 참아낼 수 있다. 그 다짐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마다 우유를 데워 먹이고 젖병을 삶아내고 밤마다 칭얼대는 아이를 업고 달래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잠은 늘 2-3시간 남짓이었고 몸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한다고 집에 들어와서는 밥만 찾았습니다. 밥 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흔한 고생했어라는 말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나는 안에서. 각자 고생하는 거지. 그게 부부니까.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그대로 주저앉아버린 적도 많았습니다. 숨이 차고 손에 힘이 빠져 그릇을 놓쳐 깨뜨린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 좀 다녀야 할 것 같아.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하지만 남편은 단호히 잘랐습니다. 괜히 돈 쓰지 마. 집에서 쉬면 나아져. 그 말이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아픈 것도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구나. 병원에 가는 게 사치인가.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며느리와 사위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손주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말은 지금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가 불편해요. 빨리 편히 쉬시면 좋겠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불편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날 밤 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또다시 부엌에 나가 밥을 지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집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평생 저 여자랑 사느라 고생만 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 여자라니. 나는 그의 아내인데. 평생을 함께한 사람인데. 그 말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처음으로 제 인생을 깊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죽음을 기다리듯 살다가 나중에 관 속에 들어가서야 자유로워지는 건 아닐까? 그렇게 수많은 밤을 지새운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집을 떠나는 날 아무도 모르게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옷 몇 벌 그리고 제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며느리도 모르게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낡은 단칸방이었지만 제게는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 길을 선택해도 되는 걸까? 가족은 날 원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는 걸.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밥 줘. 라는 소리도 이거 해라. 라는 지시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순간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작은 시장에 가서 제 입맛대로 반찬을 사오고 가끔은 스스로 꽃을 사서 방 한쪽에 두었습니다. 그 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가락 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값진 일이지만 결국 나를 돌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나를 잃고는 아무도 끝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지금 비록 혼자이지만 오히려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제 이름으로 제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다.